바로 이제 국민연금 얘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삼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보고서도 내고 그러셨는데요. 국민연금을 쌓아두는 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논리도 피는데 대표님은 좀 적극적인 투자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투자 이전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도 깊은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운영되는 원리가 건강보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지금은 병이 안 걸렸지만 나중에 내가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의 의료비를 내가 지금 내주고 내주는 이유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에 걸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는 것이고 하면 안 되니까. 국민연금 마찬가지예요. 원래 제도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 제도의 포인트는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노인들한테 돈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면 적어도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후대의 젊은 사람들이 나를 또 도와준다. 이거는 세대 간의 사회적인 보험인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거의 빈곤율이 45% 또는 50%가 빈곤율이라고 하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체 노인 중에서 35%밖에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돈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등인 게 지금 10몇 년째 계속되고 1등도 그냥 가까스로 1등이 아니라 2배 높은 1등을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가. 전 얘기만 하면 아주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다 도외시하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무위험, 고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하신 게 좀 깊이 와 닿았던 게 지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금을 써야 한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셨어요. 예,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돈을 쓰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 투자 목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디로 사라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현재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노인들에 대해서는 다 내팽개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또다시 우리가 만든 다친 것이 그런다고 안 끝나는 것이 그 노인들은 누군가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난하니까 자식들이 보나마나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도와드리려는 그 자식들도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왼쪽 주머니에서 나가나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가나 아무래도 돈은 나가고 있어. 그런데 놔두고 있으면 가난한 노인일수록 자식들도 가난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노인의 빈곤을 가난한 자식들한테 지금 짐을 주고 있는 체제인 거예요. 이거를 원래 사회보험으로 치면 모든 사람이 돈을 모아서 가난한 노인한테 더 요긴한 돈, 물론 돈이 좀 많은 노인한테 드리겠지만 그분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여기에 의존하지 않겠죠. 이 좋은 설계의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가난한 노인과 가난한 노인의 가난한 자식들만 고생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연금 적립금이
550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보면 엄청난 규모인데 이것을 그냥 고수익, 저위험의 네. 뭐 재테크 수단 정도로 활용하고 사회보장은 외면한다면 사실 사회보장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다 개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얘기죠. 대부분 저소득자다. 그렇죠.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런 얘기인데. 플러스 노인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이제 드디어 은퇴하고 노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노인들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겁니다. 그럼 노인의 빈곤의 문제는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게다가 잘 보시면 우리들도 그걸 느껴요. 노후에 뭐가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떡합니까? 네. 소비를 줄여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불황이 침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보면 하나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비가 안 늘어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은 또 하나는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비를 또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만들었어. 거죠. 이 바보 같은 것이죠, 정말. 근데 문제는 이에 해당되는 제도를 다른 나라들은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그러면? 경제정책 만드는 게 취미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치면 국민연금의 돈을 저렇게 자꾸 더 쌓고 저게 지금 거의 600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2,000조까지 늘어난다는데 네. 저 쌓는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에 있는 노인에게 써야 된다. 두 가지 노인이 있죠. 하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던 분들. 또 하나는 애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됐던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20만 원 드렸던 것을 20만 원에서 지금은 12만 원 사이로 이렇게 주는데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법제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무조건 30만 원 다 드리자. 그러면 두 분이면 60만 원은 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 한 5% 되는 분들, 이분들한테 당신은 낸 돈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물론 지금도 10만 원 냈으면 20만 원 받는 거니까 현재 가치로 똑같이 봤을 때 뭐 수익률로 치면은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받는 분 사이에서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게 돼 있다고 하면 사실은 미리 좀 허물어서 좀 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이게 지속이 가능하려고 하면 우리가 내는 돈을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9%를 내요. 우리가 4.5, 고용주가 4.5 해서 9% 정도를 내는데 더 올려야 돼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는 자기 월급의 18% 정도를 내요. 일본만 해도 이미 17%인가를 내요. 그렇게 돌아가야 사회가 돌아가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또 그렇죠. 못하겠다는 고부담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그 채택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런 면에서 뭐 옛날에 재벌 회장님한테도 좀 뭐 조폭 같은 조직이다라고 쓴소리도 하셨는데 정치인들에게 좀 쓴소리 한번 하신다면 정치인들이 어떤 자세로 이 경제적인 정책을 다뤄야 되는지 그래도 꽤 뭐 공약집도 만들고 하면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이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정치인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네. 책 제목도 사실은 그런 의미죠. 뭐냐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국민이 모르니까 엄한 소리에 속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포인트 갖고 지금 말하자면 정규직 비정규직하고 지금 싸우는 것도 사실은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갖고 하는 이 논란도 사실은 이게 화나니까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핵심은 연공급에 의한 그 소득의 배율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 다음에는 그걸 줄이면서 어떻게 회사 내에 직무급을 도입을 해서
일하는 일이 다르면 다른 월급을 받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할 거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맨날 정규직, 비정규직 백날을 노래를 해봤자 거긴 열쇠가 없어요.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언론이 중요한 아젠다로 못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이 아젠다로 국민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사실 어둠 속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가로등 켜져 있는 데서 각주구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주 대표님이 정치권을 질타하고 언론의 아젠다 이런 문제들도 함께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한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는 물론 권력 집중의 문제도 있지만 미디어가 지나치게 기업 부분에 의해서 컨트롤 당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신문과 방송국을 겸용하도록 놔둔다. 네. 이게 말이 말이 돼. 안 되는. 이 한국과 같이 이렇게 코퍼레이트 미디어가 다 네. 컨트롤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얘기가 퍼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참 앞으로도 굉장히 큰 예. 문제가 보통 이 경제학자 하면은 굉장히 그 차가운 이성과 가슴을 가진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정말 깊은 애정이 맞아요. 있으시다. 그리고 정말 내 거 안 챙기고 그 사회와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출발점에 먼저 서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만남이었고요. 나중에 내가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의 의료비를 내가 지금 내주고 내주는 이유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에 걸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는 것이고 하면 안 되니까. 국민연금 마찬가지예요. 원래 제도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 제도의 포인트는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노인들한테 돈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면 적어도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후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현재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노인들에 대해서는 다 내팽개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또다시 우리가 만든 다친 것이 그런다고 안 끝나는 것이 그 노인들은 누군가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난하니까 자식들이 보나마나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도와드리려는 그 자식들도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왼쪽 주머니에서 나가나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가나 아무래도 돈은 나가고 있어. 그런데 놔두고 있으면 가난한 노인일수록 자식들도 가난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노인의 빈곤을 가난한 자식들한테 지금 짐을 주고 있는 체제인 거예요. 이거를 원래 사회보험으로 치면 모든 사람이 돈을 모아서 가난한 노인.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다 도외시하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무위험, 고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네.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하신 게 좀 깊이 와 닿았던 게 지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금을 써야 한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셨어요. 예,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돈을 쓰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 네, 네. 투자 목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그런 하셨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디로 사라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를 또 도와준다. 이거는 세대 간의 사회적인 보험인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거의 빈곤율이 45% 네. 또는 50%가 빈곤율이라고 하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체 노인 중에서 35%밖에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돈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등인 게 지금 10몇 년째 계속되고 네. 1등도 그냥 가까스로 1등이 아니라 2배 높은 1등을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가. 전 얘기만 하면 아주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국민연금 얘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삼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보고서도 내고 그러셨는데요. 국민연금을 쌓아두는 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논리도 피는데 대표님은 좀 적극적인 투자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투자 이전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도 깊은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운영되는 원리가 건강보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지금은 병이 안 걸렸지만